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죽 공예가 분을 만나볼 건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오늘 여러분과 가죽공예 함께 하게 될 가죽공예가 김민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가죽 공예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가죽공예가는요,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처럼 여러분들이나 많은 타인들에게 가죽공예에 대해서 가르치는 직업도 있고요. 그 외 가구나 뭐 신발, 자파 이런 매장에서 디자이너로 활동도 하고요. 다방면으로 아주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어떤 계기로 가죽 공예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이제 목공이나 다른 공예 쪽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항상 공예는 하나를 하면서 그 외에 또 뭐 다른 걸 접목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죽 공예를 목공이랑 같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죽 공예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이제는 오히려 주가 가죽 공예가 되고 다른 공예를 접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죽 공예는 어떤 거랑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죽 공예는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알기 쉽게 소파 같은 거 보시면요, 우리가 쓰는 소파 말고 좀 디자인 소파나 이런 걸 보시면 나무와 가죽과 함께 접목을 해서 만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작품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작업도 있고요. 또 목공예도 가능하지만 이제 요새는 이런 실버 주얼리 같은 데도 가죽과 함께 접목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딱 국한되어 있진 않아요. 그걸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방면으로 다 접목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죽 공예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목공 같은 경우는 사실 학과도 있고 무슨 기관도 있고 하지만 가죽 공예는 그렇진 않아요. 왜 이태리 같은 그런 가죽으로 유명한 나라들은 자체 그 회사 자체에서 그런 커리큘럼이나 그런 학과를 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공방이나 이런 데 가서 습득을 하시고 학과는 디자인 학과에 가면 가죽 공예 그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과 함께 공부를 같이 하셔서 나오셔서 이제 가죽 디자이너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면 가죽을 다루는 기초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는 건가요? 기초적인 작업으로는요, 정말 기초적인 작업으로 들어가 보자면 가죽의 염색부터 뭐 가죽의 재단, PR이라고 하는 건데 가죽을 동물에게서 이렇게 딱 떼내면 가죽이 두껍잖아요. 두꺼워요. 그걸 이제 내가 맞는 두께로 재단을 하는 걸 PR이라고 하는데 그는 PR 작업, 악어 가죽을 쓰고 싶지만 소 가죽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또 뭐 찍어내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아주 기초된 기초 작업이고요. 가죽의 종류, 가죽의 질감, 뭐 재단하는 방법 중에서도 어떤 기구로 하는 재단이 다른 건지 그런 것들의 세부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실 분들은 좀 제대로 가죽 공예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하는 게 내가 작업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러면 가죽 공예가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자격증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공예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존재하고요. 공예협회는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작업물에 좀 그런 니즈가 같이 맞는 그런 곳의 협회에 가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죽 공예가로 활동하려면 이러한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자격증을 따진 않았어요. 자격증을 따지 않고 일단은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밌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라서요. 일단 재미를 느끼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좀 더 깊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배우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을 꼭 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어떤 성향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 가죽 공예가 어울리는 직업인가요? 성향보다는 조금 관심을 갖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죽 공예라는 게 좀 새로워요. 그래서 어떤 성향의 애들이 잘하고 못해요. 어디 학교에는 어떤
되게 활발한 아이들이 훨씬 잘하고요. 어디 학교 가면 되게 조용히 있는 아이들이 훨씬 잘하고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향이나 그런 거에 이제 딱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아이들이 조금 제가 잘 이끌어주는 만큼 아이들도 편하게 오기 때문에 꼭 꼼꼼해야 잘해요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섬세함이 필요하긴 하지만 꼼꼼해서 잘하는 건 아니고요. 좀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가죽 공예가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가죽 공예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로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죽 공예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강의를 수업을 할 수 있는 공예가로서 수업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죽으로 인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예 그냥 작품만 만들어내시는 가죽 공예가 분들, 전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죽 작업물로 인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패션 디자인 회사에서 패션 옷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신발, 지갑, 자파, 뭐 주얼리, 가죽 주얼리부터 다 만들거든요. 그런 디자인도 이제 콜라보로 다 진행을 하시고, 가죽 공예가의 직업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죽 공예가의 미래 비전은 어떤가요? 제가 느끼는 가죽 공예의 미래의 비전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로 가죽 공예를 그냥 재미로 접했다가 실제로 디자인 학과를 가서 가죽 공예를 부수적으로 따로 더 배워서 가죽 작업을 하는 패션 회사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비전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적으로 조금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막 이제 로봇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게 막 가죽 공예를 대체하고 이러진 않을까요? 그쵸. 이제 지금도 미싱이 바느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손으로 바느질을 하잖아요. 근데 미싱 바느질은요, 예를 들자면 미싱 바느질은 바늘땀이 하나 트어지면 다 트어지거든요. 다 투두두둑 트어져요. 하지만 손으로 바느질한 거는요, 한 땀이 트어져도 트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기계가 하는 거는 확실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가죽 공예가에 대한 직업에 대한 오해나 편견 같은 게 있나요? 오해나 편견은 없고요. 이런 가죽 공예는 사실 남자분들이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죽 공예라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을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남자분들이 해야 되는 직업이다 생각하시는데, 요새는 힘 좋은 여자분들도 많아서 네, 여자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이제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일을 하시면서 다치거나 이렇게 위험했던 순간도 있나요? 있죠. 가죽 공예는 아무래도 위험한 공구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내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작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미싱이나 천 재단도 하지만 재단 칼을 쓸 경우 손을 베는 경우도 많고요. 망치질을 할 때 손을 때리는 경우도 많고, 바느질에 손 찔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위험한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꼭 좀 조심을 해서 네,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요, 일단 수업이 끝났을 때는 아이들이나 뭐 다른 학생들이든 수업이 끝났을 때 완성품을 들고 만족해하는 그 순간이 제가 가장 기쁘죠. 네, 제가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너무 재밌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가장 기쁘고요. 두 번째인데, 저도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 그냥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걸로 인해서 제가 선물을 했는데 그분께 너무 감사한 말을 받았네요, 막 이러면서 장문을 편지 써서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다시 되돌려서. 그런 거 할 때는 정말 내가 이거 하길 잘했다 생각하죠. 네. 네, 이제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죽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는 게 다 가죽으로 만든 건가요? 네, 지금 팔찌, 여기 있는 건 팔찌, 가방, 뭐 카드 케이스, 뭐 조그만 가방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죽은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많아요. 뭐 신발도 만들고요, 벨트도 만들고, 그리고 뭐 소파, 침대, 뭐 굉장히 많이 가죽으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는 어떤 가죽이 많이 쓰이나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가죽은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거와 같이 소가죽, 양가죽,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악어 가죽, 네, 뱀피 가죽도 있고요. 이런 가죽들이 쓰이고요. 진짜 생소한 가죽들도 있어요. 진짜 생소한 가죽은 돼지 가죽. 돼지로도 만들어요? 네, 돼지 가죽은 뭘 만드냐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내피로 써요. 돼지 가죽은 내피로 쓰고요. 물고기 가죽도 써요. 물고기 모양의 가죽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악어 가죽을 쓰고 싶어도 악어 가죽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소 가죽에 악어 모양을 찍어서 쓰기도 하고요. 뭐 염소 가죽에 악어 가죽을 찍어서 쓰기도 하고, 또 이런 가죽 말고도 가죽 외에 요새는 인조 가죽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조 가죽으로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또 특수 종이로도 가죽 공예랑 질감이 비슷해서 특수 종이로도 많이 만들어요. 그럼 선생님은 이런 거 보면은 딱 보고 무슨 가죽인지 다 아시나요? 네, 저는 대부분은 알죠. 네, 딱 보면 이제 질감이나 이렇게 만져보면 쫀쫀함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네네, 그런 거 보고 알 수 있어요. 이제 무늬나 이런 거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무슨 가죽이에요? 지금 요건 소가죽이에요. 소가죽은 그럼 네. 어떤 특성이 있나요? 소가죽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가죽이 가공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소가죽은 좀 이렇게 빳빳해요. 네. 또 보시면 양가죽은 좀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해요. 되게 부드러워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 되게 다양한 종류의 가죽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다 다른 종류의 가죽인 건가요? 다른 종류의 가죽들도 있고요. 같은 종류지만 좀 염색하는 과정이나 가공법을 다르게 해서 다르게 사용하는 가죽들도 있어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소가죽 먼저 좀 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일반 저희 나라에서 만든 소가죽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만든 소가죽인데, 소가죽에다가 지금 얘는 보시면 악어 무늬를 찍었죠. 네. 악어 무늬를 찍어서 악어 가죽처럼 사용하는 소 가죽이고요. 이거는 그냥 코팅한 거예요. 소가죽에 이런 질감 처리를 해서 코팅을 한 소 가죽이고요. 얘네는 가죽은요, 가공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베지터블 소가죽이라고요. 천연 가공법을 이용해서 만든 소 가죽이에요. 요게 바로 천연 가공법을 이용해서 만든 소 가죽인데, 한번 얘랑 만져보시겠어요?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얘가 훨씬 느낌이 좀 쫀쫀한 네. 느낌이 좀 더 있어요. 소가죽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요. 이런 베지터블 소가죽은요, 쓰시다 보면 훨씬 기름 같은 걸 잘 먹어서 훨씬 예뻐지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금 요즘에 가장 선호하는 1순위 가죽이 베지터블 소가죽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주 좋지만 이태리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게 색감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소가죽 3가지 있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소가죽인데요. 소가죽에 이런 다른 좀 무늬를 찍어서 작업을 하는데, 요거는 좀 사피아노라는 느낌의 가죽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공 방법, 염색, 그리고 마감 방법에 따라서 소가죽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공하면은 다른 곳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가공 방법에 따라서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같은 작품을 딱 이렇게 다양한 가죽으로 만들어내면 다양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원하는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가죽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죽으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의 장점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지고 안 이뻐지기 마련이잖아요, 새 것보다는. 근데 가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에 대한 멋을 더 많이 풍겨내는 제품들이에요. 보시면 이거는 지금 한 7년 넘은 거거든요. 보면 오히려 이런 때나 손 기름들이 오히려 네. 가죽의 색감을 더 예쁘게 만들고요. 그리고 천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가죽이 좀 더 튼튼하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좀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엄청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가죽 공예를 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인가요? 네, 다 가죽 공예할 때 사용되는 건데요. 이것도 극히 일부분인데 이제 조금 기초적으로 배우실 때 필요한 도구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요거 가죽 공예 도구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재단을 할 때요 쓰는 도구들인데요. 일반 가위랑 좀 달라요. 보시면
가위가 좀 짧죠. 요것도 네. 종류가 많긴 하는데 저희 이제 공방에서 쓰는 가죽공예 가위는 이렇게 조금 짧은 가죽공예 가위인데 이 가위는 일반 가위보다 한 10배 정도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써보시면 알 거예요. 네, 써보면 왜 이걸 쓰는구나 훨씬 잘 잘라요. 가죽은 일반 가위로 잘리면 잘 안 잘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가위로 재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느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세요. 이거는 재단 칼이에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걸 쓰시면서 가장 많이 다치세요. 네, 가장 많이 다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재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죽 공예 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면 그냥 날카롭지 않고요. 요 끝 부분이 두꺼운 게 점점 얇아지게끔. 네. 근데 한쪽만 얇아져요. 네, 이런 식으로 칼이 있는데 이렇게 잡고 일직선을 이렇게 재단할 때 쓰는 용도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걸 추천드리지 않는 게 가죽공예 칼로는 재단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라운드 동그라미를 한다던가 뭐 세모를 한다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은 재밌어야지 그 다음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위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요렇게 가죽 공예 할 때 이런 거 막 달잖아요. 이런 거 달 때 구멍을 뚫어서 달아요. 그리고 가죽 공예는 바느질을 다 일일이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치즐이라는 겁니다. 되게 포크같이 네, 생겼네요. 포크같이 생겼죠. 네. 치즐이라는 도구인데 요거는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고 바느질할 선을 그려놓은 후에 치즐을 위에 대고 망치로 두들겨서 구멍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뚫는 기계가 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얘를 끼고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면서 뚫는 방법이 있고요. 구멍 뚫는 방법은 치즐도 있지만 송곳도 있어요. 송곳으로도 하나씩 다 뚫어서 지금 여기에 치질로 한 거는 거의 없고요. 여기 있는 작품은 다 제가 바늘 구멍 하나하나 송곳으로 다 뚫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은 쉽지만 그 기본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예로 하면. 근데 가죽을 바느질할 때는 이렇게 꼭 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건가요? 네,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게 그냥 바늘로 뚫으려면 잘 안 뚫려요. 양가죽 같은 경우 뚫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바늘땀이 일정치 않겠죠. 네, 뚫으면서 옆으로 가거나 또 종이 같은 건 뚫으면 밑에랑 위랑 똑같아요. 근데 가죽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뚫리면 위에는 조금 더 옆으로 벗어난 구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멍을 뚫어 놓고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은 후에 바느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느질 구멍은 이렇게 치즐이나 송곳도 있는데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펀치라고 하거든요. 얘를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좀 크게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하기도 해요. 펀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미리수마다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큰 것까지 다 이렇게 종류가 많고요. 또 쓰는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펀치들도 있어요. 얘네도 다 펀치거든요. 바느질은 그리고 구멍 뚫을 때 꼭 망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망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용하는 망치는 나무 망치, 고무 망치, 쇠 망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구멍은 거의 저는 이걸로 뚫어요. 특히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해야 좀 부상이 적기 때문에 이걸로 뚫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이런 쇠들 부착하거나 쇠들 달 때는 똑같이 쇠 망치로. 그럼 이렇게 망치 치다가 손 다친 적도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지금은 안 다치는데 처음엔 다치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가서 애들 이렇게 잡아주면 애들이 치다가 이 펀치를 쳐야 되는데 제 손을 친 적이 좀 종종 있어요. 네네. 그래도 고무망치는 좀 괜찮아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치진 않아서 고무망치는 괜찮아서 그래도 망치 사용할 때는 꼭 조심해서 네. 집중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이 위에 이런 쇠 부착할 때 이 위에 놓고 쇠망치로 두들겨서 부착하기도 하고요. 뭐 도안을 가죽에 그릴 때 도안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위에 얹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얘는 나일론 실이거든요. 이런 실도 있고 이거는 좀 고급 실 중 하나인데 얘는 면사라고 해요. 가죽공예 마감을 라이터로 마감을 하는데 얘는 녹는데 얘는 그냥 불에 타버려요. 네. 그러니까 용도가 조금 달라요. 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면사도 있고 그리고 초실도 있고 네. 실은 여러 가지를 이제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실은 그냥 사용을 하는데 면사 같은 경우 육합수 뭐 면사 그런 실 같은 거는요. 이런 왁스를 칠해요.
왁스를 칠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왁스를 칠하는 이유는 가죽이 마찰력이 있어요. 바느질을 하다가 실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부풀레기가 생기는 실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꼭 왁스 칠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뭘 만드는 건가요? 오늘은 우리가 카드 지갑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긴 카드 지갑인데 이건 소가죽이랑 양가죽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만든 카드 지갑이고요. 이런 바느질까지 좀 할 수 있는 작업물이기 때문에 하기에는 굉장히 쉽고 재밌는 작업물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오늘 작업물에 기본적인 작업은 좀 돼 있는 이렇게 패킷이 있어요. 요거를 보고 작업을 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재단이겠죠. 네. 보면 이렇게 뒤쪽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요 빨갛게 그려져 있는 선대로 자를 건데요. 우리 가죽 공예 작업실에는 가죽 공예 가위가 있지만 일반 가위로 자르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수업을 할 때. 그럴 때 가죽을 자르는 요령은 가장 많이들 다치는 부분이거든요. 가죽을 가위 끝으로 자르면 얘는 가죽 가위니까 사실 잘리는데 이렇게 안 잘려요. 이렇게. 일반 가위는 이렇게 안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위의 안쪽부터 반만 사용해야 돼요. 끝부터 반만. 안쪽부터 반만 사용해서 재단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만 사용해서. 이렇게 반만 써서 사용을 하다 보면 내 손이 여기 있는데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손은 좀 옆으로 빼서 손이 다치지 않게 주의해서 재단을 하면 됩니다. 네, 일단은 빨간 선대로 먼저 잘라볼게요. 지금 여기 자르시고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까지. 네, 잘라보겠습니다. 오, 되게 자르는 질감이 좋은데요? 질감이 좋죠. 이 느낌이 좋아요. 네. 네, 사각사각 느낌과 또 다른 뭔가 돼지 껍데기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죽을. 되게 질감이 좋네요. 가위가 또 굉장히 잘 되는 가위들은 진짜 잘리는 느낌이 좋아요. 그럼 하나 잘라볼까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선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조금 벗어나는 거는 사실 괜찮아요. 이제 핸드메이드라는 것은 아. 기계같이 딱 맞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딱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하게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되게 손재주가 없는데 네. 오늘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정말 똥손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나는 진짜 손으로 내가 손만 대면 망가져 이런 사람도 할 수 있게끔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꼭 네, 훌륭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실 지금 이미 반 하신 거예요. 자르시면. 진짜요? 네. 진짜? 자르시면 이미 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미 바늘구멍을 다 뚫어왔기 네. 때문에 진짜 어려운 것들이 이런 거거든. 바늘구멍 뚫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다 해왔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이 가위를 한번 잘라보실까요? 네. 이게 좀 더 잘 되는 가위인데 지금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오, 그죠? 이건 더 좋네요, 네. 느낌이. 왜냐면 가죽을 네. 쓰는 가위인데 이거를 만약에 그 천이나 종이를 잘라요. 그러면 날이 바뀌어요. 날이 길들여지는 게 바뀌어서 가죽이 잘 안 잘려요. 그래서 가죽 쓰는 가위는 꼭 가죽만 잘라야 돼요. 근데 제가 요거는 여러 개 사용을 해서 좀 날이 그렇게 돼서 지금 자르실 때 좀 다른데 이건 가죽만 쓴 거라서 확실히 자르는 느낌이 달라요. 완전 좋네요, 네. 가위가. 이제 여기만 그러면 자르. 거기만 네. 이 가위들은 얼마 정도 해요? 이 가위는 시중에서 구매하시면 평균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해요. 비싸네요. 근데 이제 가죽을 자를 때는 네. 아무래도 안전성도 중요하니까 오히려 가죽 가위를 쓰는 게 좋긴 하죠. 재단이 됐죠. 근데 이제 다 잘랐으면 저희 공방에서는 그냥 가죽 공예가 아니고요. 빈티지 가죽 공예라고 가죽을 좀 빈티지하게 스탬핑도 하고 긁어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요. 네. 오늘은 스탬핑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후 작업을 하는 과정을 할게요.
완성된 걸 보면 이렇게 스탬프가 찍어져 있는 부분에 다른 가죽 장식을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탬프가 찍어져 있는 가죽을 붙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스탬프를 찾아서 찍은 다음에 이거 본드로 이제 붙이면 되거든요. 요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스탬프를 먼저 골라볼게요. 요거를 사용했고요. 이런 작은 스탬프들은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크다고 여기 뭐 이것보다 크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요만큼만 찍어도 돼요. 네, 찍은 다음에 잘라서 붙여도 돼요. 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탬프 이거 잉크는요 이렇게 놓고 찍으면 잉크가 조금 잘 안 묻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놓고 이렇게 얘를 놓고 충분히 잉크를 묻힌 다음에 찍을게요. 이런 스탬프는 네. 가죽공예용 스탬프가 따로 있는 건가요? 가죽공예용 스탬프가 아니라 잉크가 따로 있어요. 아. 네, 스탬프는 뭐 시중에서 파는 문구점에서 파는 거 사용해도 되는데 잉크는 이제 요 가죽용 스탬프 잉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꾹꾹 누르면 네, 가운데를 꾹 한번 누르고 다시 들어 올리면 잘 찍혔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좀 스탬프로 나만의 디자인으로 좀 찍으면 예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찾아서 해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충분히 많이 한 두세 번 네. 쿵쿵쿵 찍어서 지금 밑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네. 놓고 찍으면 돼요. 이제. 이렇게. 꾹 누르면 누른 다음에 다시 오. 찍고 싶은 만큼 더 찍어도 돼요. 하나 찍고 안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더 찍고 싶으면 더 찍어도 돼요. 그리고 스탬프 하나 더 찍을 거는 여기 이렇게 라벨 있죠? 요것도 찍을 거거든요. 요거는 핸드메이드 이거예요. 아, 네. 이런 거 찍어도 되고 아니면 얘네 카메라 같은 거 찍어도 되고 원하는 거 찍으면 됩니다. 저도 여기에다가 이거를 찍어보겠습니다. 걔는 되게 작으니까 네. 그러면 스타벅스인가요? 커피 잔 찍어볼게요. 너무 꾹 누르지 마세요. 네, 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 다시 찍으세요. 네. 어차피 다시 가죽에 여유가 해보겠습니다. 있으니까 밑에 한번 다시 이렇게 스탬프를 찍을 때 너무 꾹 눌러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 역시 선생님이 잘하시네요. 얘는 그래도 좀 네. 얘보다는 덜 번졌죠. 요거 네. 밑에 걸로 잘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지만 여기는 조금 이렇게 더 여유를 뒀죠. 네. 저도 그렇게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걸 찍고 나서 구멍을 뚫지만 실제로 받을 패킷에는요 구멍이 뚫려 있는 이 가죽이 갈 거예요. 네. 모양이 안 예쁜데요? 아 근데 이렇게 꼭 그 딱 정확한 모양보다는요 톡도 좀 다르고 이런 모양이 오히려 달았을 때 예뻐요. 이따가 제가 구멍을 뚫어 놓을게요. 요거는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스탬프 또 찍고 싶으면 찍어도 되고 이제 장식도 붙이고 해볼게요. 네. 요거 파리 글씨만 딱 찍어갖고 이렇게 딱 찍어서 그럼 그렇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잘라서 붙여도 돼요. 네. 가죽을 이거 같은 가죽이 해도 괜찮긴 한데 이건 다른 가죽도 한번 여기다 해도 될것 여기다가 같아요. 해볼게요. 저는 같은 가죽에 한번 다른 걸 해볼게요. 좀 안 찍혔죠? 꽉 안 누르면 이렇게 위에가 네. 좀 안 찍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데 찍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장식을 달 때는 좀 선명하게 찍히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잉크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묻혀야 돼요. 잉크를 얘를 내려놓고 많이 묻혀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반짝반짝해요, 네. 잉크가. 다시 꾹 눌러볼게요. 꾹 한번 눌러볼게요. 꾹 가운데 꾹 누른 다음에 오. 좀 선명하죠? 네. 아까보다 이제 잘 나왔네요. 네, 잘 나왔죠. 이렇게 잘 나온 모양대로 이렇게
잘라서 이 에펠탑 위까지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라서 한번 붙여볼게요. 스탬프는 지금 가죽에는 찍자마자 마르긴 하는데 좀 이렇게 반짝거리는 애들은 찍으면 바로 안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있다가 재단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손에 스탬프를 묻어요. 찍으면 나중에 막 변하진 않나요? 변하잖아요. 제가 이거 말했죠. 이거 7년 된 거라고. 얘는 다 스탬핑 한 거예요. 직접 스탬프로 다 찍어낸 것들이라서 지금 보면 더 진하죠. 네. 시간이 엄청 지나면 진하네요. 지날수록 손 기름도 먹고 해서 가죽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더 진해져요. 아까 말했던 그 천연 소가죽, 베지터블 소가죽 같은 경우는 스탬핑을 하면 진짜 잘 먹거든요, 잉크를. 그게 가죽에 따라서 가죽에 다른 따라서 건가요? 달라요. 가죽에 따라서 다르고 가공 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뭐 코팅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베지터블 같은 경우는 스탬핑이 워낙 잘 먹어서 작업을 했을 때 훨씬 작업물이 예뻐요. 가죽공예 되게 재밌네요. 재밌죠. 그러니까 처음 가죽공예 하실 때부터 막 기초 어려운 거 재단 막 이런 것보다는 일단 재밌게 접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소소한 것부터 이렇게 좀 천천히 접하시면 훨씬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다 잘랐습니다. 다 잘랐어요. 저도 이렇게 오, 다 잘랐어요. 되게 괜찮은데요? 네. 얘를 붙일 거예요. 요 우드락 본드로 붙일 건데 요걸로 붙이기 전에 일단은 내가 어떻게 장식을 할 건지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딱 놨으면 이제 하나씩 떼서 하나씩 붙이면 돼요. 우드락 본드는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요. 전체 면적을 어느 정도 얇게 펴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냥 얹어 놓으면 돼요. 조금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얹어 놓고 다른 것도 붙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붙여볼까요? 이런 본드는 손에 묻어도 괜찮나요? 손에 묻으면 잘 떨어져요. 잘 닦이니까 조금 다행입니다. 묻어도 괜찮아요. 사실 벌써 묻었거든요. 조금 묻은 거 이렇게 비비면 잘 떨어져요. 얘. 네. 순간 접착제처럼 그렇게 안 떨어지지 않아서 이 우드락 본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서요. 붙여놓으면 잘 안 떨어져요. 가죽끼리는 정말 잘 붙어갖고 네, 저도 다 붙였습니다. 다 붙였나요? 다 붙였으면 여기 한쪽 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반대쪽 면에 보면 양면 테이프 붙여있죠. 네. 요거 띄어갖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딱 합칠게요. 양면 테이프랑 붙이면 떨어지진 않나요?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얘네가 떨어지지 말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바느질 할 때 움직이지 말라고 아. 임시 접착용이에요. 이렇게 딱 맞게. 벌써 좀 완성되는 것 그죠? 같은데요? 바느질만 하면 이제 뭐 오. 맞죠? 너무 쉽죠? 되게 간편하네요. 네, 맞아요. 원래 바느질 할 때 바늘로 바느질을 하는데 오늘은 바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을 꿰는 방법으로 바느질을 할게요. 네. 지금 펀치로 구멍을 뚫어 놨지만 이거를 두 개 마주 이렇게 하고 뚫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고르신 실 두 개가 있는데요. 요 중에 원하는 색 실 골라서 할 건데 이 실은 그냥 실 아니고요. 여기 촛농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초실이라고 해요. 초실, 왜 초실을 썼냐면 우리가 바늘이 아닌 실을 이렇게 낄 거기 때문에 조금 단단한 실이어야 돼서 우리는 초실을 사용하는 거고요. 초실 맨 끝에 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좀 자를게요.
뾰족하게 좀 자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시작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시작할 때 처음 넣어서 쭉 당겨서 이 정도 남겨놓고 이거 딱 잡고 여금 다시 끼면 돼요. 좀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좀 돌려가면서 이게 바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 안 들어갈 때는 좀 구멍 맞춰가면서 넣을게요. 하다가 얘가 끝에가 좀 많이 풀렸다. 그럼 좀 더 잘라도 돼요. 그럼 뒤엔 좀 딱딱하겠죠? 네. 벌써 풀렸나요? 풀렸어요. 벌써. 이 정도면 풀린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왜 잘랐는데도 이렇게 풀려 있을까요? 두 구멍을 한 번에 넣기 힘들면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끝에만 살짝 벌려서 해도 되거든요. 네. 하고 나서 당겨줘야 돼요. 대신 이렇게 당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구멍이 너무 작은가 봐요. 그죠? 저 왜 이렇게 못할까요? 이러면 제가 좀 요거는 좀 넓혀드릴게요. 넓히면 좀 더 잘 들어. 넓은데? 실을 한 2m 이럴 땐 조금 방법이 있어요. 끝에 본드칠을 살짝 해주면 이거 굳으면 좀 딱딱해지죠. 네. 임시 바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 이제 이렇게 실이 다 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마감을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바느질 다 한 거는요. 끝에를 짧게 잘라서 불로 녹여서요. 가죽에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라이터로 녹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이 초실은 굵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매듭 지어서 끝에를 그냥 짧게 잘라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해줘도 되고 가능하다면 라이터로 이렇게 지져서 붙이는데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라벨 달 거예요. 라벨 달 건데요. 여기 아까 스탬프 찍었던 가죽 있죠? 구멍 뚫려있는 이 가죽에 군번줄 요거 줄 달아서 뒤에 보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 구멍에다가 같이 끼워서 달아볼게요. 이렇게 라이터로 한 거는 떨어지진 않나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가죽 제품은 다 이렇게 마감이 돼 있거든요. 아니면 본드로 이 가죽 안으로 다 넣어서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가죽 끝에 딱딱하게 좀 굳어있는 느낌이 있다. 그거는 다 이렇게 지져서 마감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거의 안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쭉 당기면 돼요. 네. 완성했어요. 와. 네. 오늘 이렇게 카드 지갑을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 저는 가죽공예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조금 더 제가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져왔는데요. 그런 작품을 갖고 왔는데 좀 잘 따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죽공예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아요. 가죽공예 어려워, 쉽지 않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훨씬 쉽게 접근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오늘 이렇게 하신 것처럼 꼭 재밌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 실제로 이렇게 같이 얼굴도 보고 소통도 하고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런 직업 체험들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나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런 직업 체험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활기차게 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 파이팅!